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출신 박영순 의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6월 9일 한전의 도서발전 하청점인 JBC 노동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휘환수소송 청구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서 한전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에서 함께하셨습니다. 먼저 공공운수노조 강철 부위원장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전노조 재용순 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발전노조 이재동 도서전력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김덕현 변호사님 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순으로 먼저 발언을 하고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상자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저와 양희 원장위원님께서 기자회견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오늘 이 기자회견에 함께 마련해 주신 민주당의 두 분 의원님께 감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강철입니다. 방금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사실은 법원의 결정은 되게 간단합니다. 도서전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인 한전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한전이 1심 판결 내용을 즉각적으로 존중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한전의 퇴직자 단체에 불과했던 전후실업이 조그만 하청업체였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JBC라는 회사로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대단히 사실은 많은 의구심과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차례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받았고 언론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익계약은 유지되고 있고 여전히 무슨 뒷거래와 내지는 검은 냄새가 풀풀 나는 곳에 있습니다. 이 JBC는 한전 고위 관료들이 퇴직하고 나서 옹기종기 모여서 하청 노동자들을 직원으로 부리고 수의계약으로 매년 수백억의 이익을 남기고 있는 상태에 있는 기업입니다. 한전에서 발전소에서 그 금연균 노동자가 억울하게 일을 하다가 사망한 이후에 발전소 모든 곳에서 발전소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되고 생명안전 업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유독 도서지역 발전소만큼은 필수 업무 사업도 아니고 생명안전 업무도 아니다라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단히 궁금하고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상황 조금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전 조끼를 같이 입고 한전 직원들과 같이 한전에서 시키는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한전 직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전 직원들과 동일하게 같이 교육받고 밥 먹고 한전 직원이 매일같이 근태 관리하고 업무 지시하는데 이래도 한전 직원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노동자들이 민박집 운영하거나 내지는 다른 업무를 조금 하면 왜 겸직하느냐, 한전의 공무규정에 위반된다 라며 하며 시정 지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정들이 내밀며 못하게 했는데 그래도 한전 직원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겠습니까? 법원에서 명확하게 판단한 대로 우리 도서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한전이 직접 고용해야 되니 마땅합니다. 공공운수노조는 한전이 국민의 공기업다운대로 책임감 있는 자세로 행동을 보이길 바랍니다. 만약 한전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공공기관이 보여야 될 공공기관에 마땅한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 도서지역 비정규 노동자들과 우리 발전노조 조합원들과 공공운수노조는 이 비정규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될 때까지 한전을 향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함께 싸울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한전의 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전노조 위원장 정수입니다. 오늘은 법원이 발전 노동자를 한전이 직접 고용하라는
법 판결을 한 지 벌써 2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전은 도서발전 노동자에게 판결 이행에 대하여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전은 하루빨리 도서발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 위한 절차를 도서발전 노동자에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동안 한전이 재판에서 도서발전 노동자에게 보내준 치열한 행태에 대한 분노가 조금이나마 사그라들 것입니다. 그동안 재판에서 한전은 도서발전 노동자들에게 자신은 직접 업무 지시를 하거나 관리 감독한 적이 없다며 오로지 용역 통보서를 통해 용역 계약을 한 JBC 사장에게 전달하고 JBC가 도서발전 노동자에게 모든 권한을 갖고 도서발전 노동자를 지휘, 명령하고 관리 감독했다고 말하며 발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보면 형식적인 용역 통보서를 발행하고 대표자에게 전달하였지만 실질적인 일은 발전 운전원과 대전 정비원에게 용역 통보서의 지시사항이 전달되었고 한전이 제공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도서발전 노동자들은 모든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을 뿐 한전에서 도서발전 노동자에게 작업 전반에 대해 지휘 명령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 지역시설 지원 사업 및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까지 포함하여 수목 전지, 고객 설비 점검 등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홍보를 위한 한전과 같은 홍보용 조끼, 안전띠 등을 착용하여 마치 한전이 홍보한 것처럼 하였습니다. 도서 지역에 대한 안정적 전력 공급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한전이 도서 발전 시설에 대한 관리를 JBC의 모든 것을 위탁 관리했다는 것부터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서 지역에 대한 안정적 전력 공급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한전이 당장 도서 발전 노동자를 고용하여 직접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87년 당시 청소 용역업체에 불과했던 전구실업을 한국전력전외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업체라는 점을 활용해서 낙하산으로 한전 고위 퇴직자를 채용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 도구로 발전 노동자를 이용했다는 것은 이번 판결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한전은 도서 발전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한전으로 직접 고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계속 거부한다면 발전노조는 거침없는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전력팀장 이재동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도서벽지 섬마을 주민들에게 생명과 안전의 필수 공공재인 전기를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전과 같은 일을 하기에 필수적으로 한전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이고 각종 업무 처리 지침을 지켜야만 하며 한전의 여러 종류의 감사를 받으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기업인 한전은 퇴직 후 일자리 및 노후 보장을 위해 한전 전후회가 100% 출자한 회사인 JBC에게 도서전력 사업을 영역을 주어 28년의 긴 시간 동안 도서발전소 노동자들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한전과 한전 퇴직자 단체와의 부당한 거래에 대해서 2022년 박영순 의원님을 비롯하여 매년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고 특히나 2017년에는 공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폐단을 막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고로 기획재정부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8조 3호를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부당한 수익 계약을 유지해 왔습니다. 거기에 더해 한전은 스스로를 생명안전 분야라고 인정하면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도서전력 사업은 국민의 생명안전 분야에
필수적인 업무가 아니라며 오직 한전 퇴직자단체의 자회사인 JBC만 도서전력 설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도서발전소 노동자들은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투쟁을 해왔고 2020년 근로자 지휘학인 소송을 시작하여 지난 6월 9일 소를 제기한 145명 전원이 한전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전력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도서발전소 노동자들을 속히 직접 고용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부당한 수의계약을 멈추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회적 공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공공노조법률원의 김덕현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판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전과 주식회사 JBC 간의 성지역발전소 위탁용역 계약이 불법 파견에 해당하고 한전이 JBC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에는 한전 직원들이 성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직원들이 도서지역 근무를 기피하자 한전은 퇴직자단체가 100% 지분을 가진 JBC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전은 각종 업무 매뉴얼과 지침, 공문, 이메일, 카카오톡, 전화 등으로 JBC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주기적으로 감사, 교육, 훈련을 실시했고 날마다 인원 상황과 업무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실시간으로 발전소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한전은 원하청 근로자의 근무 장소와 업무가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것은 발전소가 섬에 있다는 지리적인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고 파견 근로관계는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하거나 업무와가 일치해야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JBC에는 독자적인 결정 권한이나 업무 전문성이 없다고 보았고 업무 범위가 일반적인 도급 계약의 범위보다 훨씬 넓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퇴직자 단체라는 특수한 인적 관계에 기반해서 장기간의 수의 계약으로 한전에 대한 종속성과 전속성이 상당한 수준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한전과 퇴직자 단체 간의 섬지역 발전소 위탁 운영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법과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기자회견문을 저와 양희원영 의원님께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한전 도서발전 노동자 근로자 지휘 확인 소송 전원 승소. 한국전력공사는 재판 결과를 수용하고 직접 고용하라. 한국전력공사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즉시 도서발전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지난 6월 9일 광주법원은 한전 도서발전 하청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 지휘 확인 소송에서 도서발전 하청 노동자들이 한전의 근로자 지휘에 있음을 확인하며 한전이 이들에 대해 직접 고용과 함께 고용 의사 표시를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한전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 하청기업이 노동자들의 노무관리 결정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업무에 전문성, 기술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청기업이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한전의 도서발전 불법 파견이 그동안 대법원이 제시한 불법 파견 판단 5대 기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음을 한시하였습니다. 한전의 그 불법 파견을 재판부가 명확히 확인해 준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항소를 포기하고 재판 결과를 수용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한전의 불법 파견이 명확하다고 판결하며 일부가 아닌 노동자 전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45명에 대해서는 한전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다른 100명에 대해서는 한전이 고용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145명 노동자들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재고의 여지가 없는 이번 소송은 2020년 3월부터 3년이 넘게 진행되었고 소송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한전이 경영 혁신안이라며 하청 노동자 오토바이 주차장까지 외부 임대에서 연간 1,400만 원을 벌겠다고 한 것이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40조 원 누적 적자 허덕이면서도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부에선 도서발전 하청 노동자 직고용이 한전의 적자를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22년도 도서발전 운영비는 1,879억 원입니다. 한전은 도서발전 수입 337억 원을 제외한 1,542억 모두를 전력산업 기반기금에서 지원받았습니다. 도서발전 사업은 한전이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닌 전력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오히려 배임 행위입니다. 도서발전 사업은 한전 퇴직자의 것이 아닌 도서지역 국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서발전 사업은 전력 공급이 어려운 도서지역에 별도의 전력 설비를 운영함으로써 도서지역의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1996년부터 도서발전 사업은 한전 퇴직자 모임의 자회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어 28년간 한전 퇴직자들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특혜 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한전은 직고용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경쟁이차를 추진하면 소송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서 JBC에게 수의계약을 지속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 연장을 중단하고 도서발전 노동자들에 대한 직고용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위원들은 더 이상 한전의 불법 파견과 불법 수의 계약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전의 항소 포기와 재판 결과 수용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김경만, 김정호, 김혜재, 박영순, 신영대, 양희원영, 이동주, 이용빈, 정일영, 정청래 의원. 네, 이상입니다. 판결이 법원에서 난 직후에 제가 한전의 관련 부문 임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법원의 판결은 한전이 완전한 패소를 의미한 것이었고 항소를 해도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즉각 이 도서발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전 측에서는 항소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에 직후에 여기 우리 근로자 대표분들과 함께 한전의 사장 직무 대행을 만나서 불필요한 손안발을 하지 말고 그동안 오랫동안 고통과 불안에 시달려온 우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촉구를 다시 오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끝끝내 법원의 1심 판결을 외면하고 추가적으로 항소를 한다면 저희 산자위 전체 차원에서 좌시하지 않고 대응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